대한민국 인터넷 언론을 선도하는 세종의 소리가 야심차게 마련한 프로그램이죠.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토크쇼 스튜디오인 세종. 자, 오늘은 세종시 최교진 교육감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교육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제 좌측으로 왼쪽에 있는 까칠한 고슴도치 같은 강진홍 기자 자리에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세종 지역 교육 공동체 학부모님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궁금증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카로운 질문이 있을 겁니다. 기대하십시오, 교육감님. 네, 기대하겠습니다. 전혀 겁은 기대하시는 안 나시는. 네,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토크쇼입니다. 스튜디오인 세종. 오늘 첫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교육감님, 휴가도 잘 다녀오셨다고 말씀 들었고 요즘에 어떻게 지내시는지 근황을 좀 전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세종시 교육감 최교진입니다. 정말 올여름은 더웠습니다. 지금 처서가 지났는데도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지경이니까요. 우리 학부모님들 그리고 세종 시민 여러분, 무엇보다도 개학했는데도 더워서 힘든 우리 학생들 다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라도 우리 세종의 소리를 통해서 인사드릴 수 있어서 저는 너무 좋고요. 네. 물론 강 국장님께서 날카로운 질문을 한다니까 약간 겁이 안 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난 10년 동안 세종교육을 맡겨주셔서 열심히 해왔는데 혹시 성과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이건 온전히 우리 학생들이 애를 쓰고 교직원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 주셨고 학부모님들이 응원해 주시고 시민들께서 격려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2학기 다 함께 또 세종교육이 그동안 걸어왔던 길 차분차분 당당하게 걸어가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와, 박수를 또 한번 이렇게 쳐드리고 싶은데. 자, 올해로, 와, 뭐, 지난번에 뉴스로도 접했습니다만, 취임 10주년을 맞이하셨어요. 네. 세상에나. 교육감님, 어떠셔요? 그저 감사할 따름이지요. 그러면서 혹시 제대로 해오고 있는가 반성을 늘 하면서 지내고 있고요. 어쨌든 지난 10년이 참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아까 인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0년을 그래도 쭉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세종교육공동체 모두가 함께 뛰었고 함께 응원했고 함께 격려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10년이 굉장히 빠르게 느껴지는 건 네. 거의 같은 걸 중간에 변화 없이 진행되어 왔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처음에 저희들이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이라고 하는 그 비전을 세우고 그 8년 동안 지내왔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그 민선 4기, 지금 2년 동안은 모두가 특별한 교육이라고 이렇게 바꾸긴 했는데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 세종시, 대한민국이 기획해서 만드는 새로운 도시, 그곳에서의 교육은 모든 것이 새로워지면 좋겠다. 그것에 특히 교육이 이루어지는 현장인 학교가 새로워져야 한다. 이때 새로운 학교라고 하는 게 건물이 새로운 것도 있지만 네. 그거보다는 실제로 학교가 원래 학교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이 배우는 장소잖아요. 네. 그런데 실제로 학교가 정말 배우는 것이 중심인 학교인 적이 있었는가? 혹시 아니지 않은가? 이런 것을 반성해서 원래 배움이 중심이 되는 학교, 그리고 학교 안에서 실제로 학생들이 주인 대접을 받는 학교, 학교 안의 모든 일들은 학생 지원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에 두고 공동체가 민주적으로 수평적으로 토론해서 결정이 되는 학교. 그러니까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런 학교, 새로운 학교. 그걸 해야 되는 까닭은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지내기 위하여. 행복은 언제? 우리 어른들이 그동안 매일 뭐라 그랬는가 하면 너희의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단서를 달아놓고 오늘은 힘들어도 이걸 해야 된다. 괴로워도 해야 된다. 네. 네가
좋을 때 친구는 공부한다. 공부해서 뭐 대학 갈래, 공부 안 하고 미싱할래, 뭐 이런 옛날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 사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오늘 행복해야 된다. 오늘 행복한 아이들이 미래에도 행복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이라 그랬고, 그러려면 오늘 행복하려면 이곳에서 우리 아이들 모두가 행복해야 된다. 그러려면 그래서 제가 처음 10년 전에 취임하고 나서 학부모님들 했던 얘기가 세종시의 모든 학교에서는 한 교실에 25명의 학생이 배우는데 1등부터 25등까지 같이 공부하는 교실은 없습니다. 세종시 모든 교실에서는 25가지의 1등이 서로를 존중하면서 함께 공부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었거든요. 네. 그렇게 기조를 잡고 지금까지 해오면서 혹시 이게 잘못된 생각은 아닌가, 이렇게 하는데 무슨 어려움은 없는가, 계속 현장의 소리를 경청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25명이 다 1등입니다. 네. 네. 제가 잠깐 끼어들겠습니다. 이제 10년이 되셨잖아요. 삼선을 하셨는데 처음부터 늘 일관되게 하셨던 말씀이 학교를 새롭게 하겠다. 네. 10년이 지났습니다. 궁금해요. 학교가 새로우셨습니까? 네, 적어도 세종시의 학교는 새로워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네. 상당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장님께서 지금 콕 찍어 들어온 이유를 너무나 잘 알겠는데, 대한민국 전체 교육의 틀 안에 세종교육이 있다고 보면 안타깝게도 아직도 우리나라의 적어도 중학교 이후에 중고등학교의 가장 중요한 시기는 대학 입시에 묶여 있습니다. 대학 입시라고 하는 것이 적어도 아이들이 입시에서의 성적 몇 점을 따기 위해서가 아니라 중고등학교에서 가장 일반적이고 자기가 원하는 교육과정 실천 활동을 한 것이 대학 입시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변화를 시켰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학교가 온전하게 정말 우리 아이들이 각각 자기 색깔에 맞춰서 자기가 가장 잘 하고 싶은 것, 잘 하는 것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게까지는 아직 안 됐다. 안타깝게도 그렇게 알겠습니다.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뭐 지난 10년 동안 저희가 몸소 다 지켜봤죠. 네. 얼마나 많은 변화를 위해서 헌신해 오셨는지. 자, 단답형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학교가 새로워졌습니다. 몇 점 정도까지 새로워졌을까요? 적어도 세종시 학교는 80점 이상. 오, 80점. 80점 네. 넘네요. 네. 네. 마음속으로는 100점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사실 100점 만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조금 주관적인 그런 것들도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교육감님 겸손하게 아니, 욕심 많이 내서. 네, 80점 이렇게 주셨는데 앞으로 또 남은 임기가 있기 때문에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교육감님 교육 정책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릴 텐데요. 인터뷰하기 전에 질문지를 미리 드리는데 또 까칠한 강 기자가 또 이제 불쑥 끼어들어서 질문을 또 드릴 예정입니다. 네. 최대한 솔직하게 말씀 네. 부탁드릴게요. 자, 교육 정책에 대한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정말 뭐 전 국민 아니면 또 더 나아가서는 글로벌 세계의 대서특필이 됐던 사건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 뭐 교권 침해를 둘러싼 그런 안타까운 논란 또 여러 가지가 많았는데 교육감님 심경도 이제 사실 이 자리를 빌려서 좀 듣고 싶다는 말씀드리고 관련해서 세종시 교육청은 또 어떠한 그런 교권 보호 그런 대책들을 마련을 하고 계신지도 네, 또 궁금합니다. 2023년도는 좀 서희초 선생님 사건으로 인해서 교육계 전체가 매우 아픈 시기였기도 하지만 사실 온 국민이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된 아주 주요한 계기가 되는 해이긴 했습니다. 네. 어떤 특별한 요구를 담고 조직적이지 않게
각각의 선생님들이 점 하나라고 스스로 이야기하시면서 개인이 혹시라도 이게 정치적인 오해나 어떤 특별한 조직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그 뜨거운 땡볕에 작년 7월 23일 그 서해초 사고가 있고 나서 거의 6주 이상 지속적으로 토요일마다 집회를 하고 30만이 훨씬 넘는 분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지요. 네. 그때 정말 많이 부끄럽고 많이 죄송했고 교육감 중에서는 저도 그때 선생님들이 허락해 주셔서 직접 그 여의도 집회 현장에 가서 사과 말씀도 드리고 끝까지 선생님들과 함께 하겠다는 그날 약속도 하긴 했는데요. 좀 지금도 1년이 넘게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함께 노력 많이 한 것처럼 보입니다. 정치계에도 같이 노력을 했고 또 여러 교원단체들이 함께 의견을 모으기도 했고 그래서 제도적인 측면에서 법을 좀 정비하기도 하고 했는데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의 이 말씀을 들어보면 아직 멀었다. 실질적인 변화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느끼지 못하겠다는 의견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네. 실제로 서희초 선생님의 사망까지 이르게 됐었던 것은 단순히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부족한 것도 물론 없지 않았겠으나 이 사회 전체가 초, 중, 고 선생님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선생님들의 사회적 지위는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가. 대한민국에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이들 하나하나의 미래를 준비하는 본질에 충실하고 있는가 아니면 대학 입시를 보내기 위한 한 과정으로서 수단으로서 학교를 그렇게 되면 학원과 비교하게 되고 이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전 국민적인 반성과 거기에 따른 문화를 바꿔나가기 위한 노력이 있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사실 상당히 부족했지요. 네. 과거에 비해서 선생님들의 그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학부모님들 수는 좀 주춤해졌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면에서 큰 차이가 변화가 없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래도 세종교육청에서는 이런 문제, 선생님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을 적어도 제도라도 만들어서 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라든가 교권 담당 변호사, 그다음에 학교마다의 그 변호사를 세종에 제일 먼저 시작해서 매칭을 예. 시키고 그분들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필요한 모든 법률적인 자문이나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게 하고 학교에 걸려오는 전화 이런 것들도 안심번호제를 통해서 가지고 그런 좀 과도한 민원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해방을 시키는 그런 노력도 했고요. 실제로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선생님들 말고도 다양하게 있는 스트레스라든가 심리적으로 너무 지쳐있는 그런 선생님들을 위한 마음 치유 상담을 위한 전문 상담사 제도의 운영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학교에 정말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는 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연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연수나 이런 활동에 여러 가지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문제가 그래요. 교육 주체가 옛날에는 교사, 학생, 학부모 이제 3주체라 그랬는데 지금은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라고까지 하거든요. 이 교육사 주체가 서로에 대한 신뢰 그리고 존중을 바탕으로 해서 교권을 바로 제자리를 찾아드리는 이 일이 결국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제대로 지원하는 일이라는 그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노력은 지속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좀 궁금합니다. 옛날 그러니까 수십 년 전에 교사 생활을 하셨잖아요. 그때라고 사실은 또 이런 학부모들의 민원이 없었던 거는 또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래서 교육감님의 그런 경험, 그런 경험담, 이런 갈등에 대한 경험담, 그리고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좀 그것도 궁금해요.
그래도 그때도 뭐 더러워는 울컥하신 학부모님들이 맨정신에 못 오니까 술을 한 잔 드시고. 누가 어떤 놈이 우리 아이를 이렇게 또 어느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한 번도 그 매를 들어본 일이 없는 우리 아이를 누가 막 이러면서 하신 일도 있었지요. 그런 일이 있었으나 그때만 해도 사회적으로 그 선생님이 상당히 존중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네. 그런 일이 있었을 때 그런 과도한 행동을 하신 분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높았지 뭔가 선생님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하는 분위기는 아니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제가 특별히 뭐 한 건 없고 그냥 그런 생각은 나요. 80년대 초반에 어느 학교에서 공부를 꽤나 잘하는 여학생 아이를 어떤 체육 선생님인가가 이렇게 이 아이를 매를 댔든가 이랬고 체육 점수를 체육을 못하니까 네. 국어, 영어, 수학은 잘하는데 달리기도 못하고 배구 같은 것도 안 하고 또 그 체육 시간에 이렇게 잘 활동도 안 하고 예. 체육 점수를 굉장히 낮게 줬어요. 그래가지고 전체 평균은 어쨌든 들어가니까 그래서 뭐 전교에서 늘 손가락 안에 들던 아이가 20등 받고 이렇게 물려난 놈이 전교에서 한 700명 되는 학교에 20등 무지 잘하는 겁니다. 근데 그랬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학부모님이 와가지고 그 전에는 얘가 1학년 때는 체육을 그렇게 활동을 안 해도 공부 잘하는 아이는 줬는데. 그냥 묻어서 체육을 점수를 줬었는데 네. 왜 당신은 안 주냐. 마음이 엄청 하고 그걸 교무실에 와서 큰 소리를 낸 일이 있었는데 그때 교장 선생님께서 그 어머님 아이와 함께 교장실로 빨리 모시고 와라. 그래가지고 그 어머님을 모시고 오게 해서 교장 선생님이 저는 우리 선생님들을 믿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자기 과목에 대한 평가권이 선생님들이 가진 유일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학부모님께서 그 선생님들을 못 믿겠으면 아이를 데리고 당장 전학하십시오. 저는 우리 선생님의 그 교육 철학을 지켜드리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그 어머님이 사과하고 물러난 일이 있었는데 네. 적어도 학교에서 서희초 사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이나 또는 선배 선생님이나 누군가가 그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선생님의 처지에서 그 선생님을 위로하고 혹시 교육청이 그걸 좀 미리 알아서 대처를 했다면 그런 불행한 일은 없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 40년이 더 지난 그때 그 교장 선생님의 태도가 그리운 거지요. 네. 현명함이.